여러분, 평생 건강을 지키려 애쓰는 이유가 결국 오래 살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수십 년 동안 노화를 연구해 오면서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보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꿈꾸는 90세, 100세의 장수가 오히려 남은 생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가장 적합한 목표는 우리가 생각한 숫자와 전혀 다르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노화 속도와 건강 수명을 연구해온 박사 김주연입니다. 수많은 노년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진짜 핵심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스스로 걷고 기억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유지되느냐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겼던 장수 기준을 완전히 다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숫자만 바라보며 건강을 관리해 오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얼마 전 상담을 나눈 분이 계십니다. 큰언니의 시어머니 이야기였어요. 93세까지 장수하셨지만 사실 78세 즈음부터는 혼자 움직이지 못해 누워 지내는 시간이 훨씬 길었습니다. 가족들은 번갈아가며 돌봤지만 몇 년이 지나면서 모두가 지쳐갔다고 하시더군요. 반면 같은 동네에 사는 69세 김철수님은 작은 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지금도 혼자 장을 보고 친구들과 운동을 다니며 자유롭게 지냅니다. 이 두 모습의 차이는 거대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생활 습관 몇 가지에서 시작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80대에도 스스로 걷고 움직이고 생각하는 삶을 충분히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 수명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건강 수명을 무너뜨리는 요인이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늦은 저녁과 잦은 간식이 세포가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빼앗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몸은 공복 시간 동안 손상된 세포를 정리하고 새롭게 만드는 자가 청소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밤늦게까지 음식을 먹으면 이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국내 노화연구소 조사에서도 야식이 잦은 사람은 세포 청소 기능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제가 상담한 72세 박진수님은 밤마다 과자나 빵을 드시는 습관이 있었는데 3개월 만에 피로감이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앞당기고 12시간 공복 시간을 유지하도록 권했더니 한 달 만에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다만 무리하게 굶지 말고 점진적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바꾸려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이거든요. 여러분은 야식 끊기 어려우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면 대사 기능 전체가 무너집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에너지를 관리하고 혈당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국 고령층 조사에서 근육량이 낮은 분들이 낙상 위험이 2배 이상 높았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68세 이상 모님은 의자에서 일어나는데도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다리 힘이 약해지니까 계단은 물론이고 화장실 가는 것도 겁나셨대요. 그래서 주 2회 이상 덤벨, 밴드, 맨몸 운동을 시작했더니 6개월 뒤엔 혼자서도 거뜬하게 일어나실 수 있게 됐습니다. 단 갑작스러운 무거운 중량은 피해야 합니다. 관절에 무리가 가면 오히려 다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평소 어떤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깊은 잠이 줄면 기억 회복과 세포 복구가 어렵습니다. 우리 뇌는 잠을 자는 동안 하루 동안 쌓인 기억을 정리하고 필요한 것과 버릴 것을 구분합니다. 그런데 잠의 질이 떨어지면 이 과정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국내 수면 연구팀은 빛이 조금만 있어도 노년층의 깊은 잠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74세 정수연님은 TV를 켜놓고 주무시는 습관이 있었는데
수면의 질이 떨어져 낮에도 피곤함을 호소하셨어요. 잠들기 1시간 전 전자기기를 끄고 조명을 조절하도록 권했더니 한 달 만에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함을 느끼신다고 하셨습니다. 알코올도 잠을 더 얕게 만든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술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깊은 잠을 방해하거든요. 여러분은 요즘 숙면 잘 되고 계신가요? 감정이 쌓이면 코르티솔이 높아져 몸 전체를 손상합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인데 이게 장기간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혈압도 올라가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국내 심리연구소에서 장기 스트레스는 인지 저하 속도를 높인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76세 하영 길님은 짜증과 근심이 많아지면서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자꾸 깜빡하고 방금 한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분 명상, 심호흡, 산책 등 스트레스 배출 통로를 만들도록 권했더니 2개월 뒤엔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셨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억지로 참고 넘기면 오히려 악화됩니다. 감정은 풀어줘야 하거든요. 여러분은 스트레스 풀 때 무엇을 활용하시나요? 고독은 건강 수명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독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우울감도 커지고 식욕도 떨어지고 활동량도 줄어듭니다. 국가고령층 보고서에서도 사회적 고립은 사망률 증가와 강하게 연관된다고 발표했습니다. 79세 문은호님은 자녀가 멀리 살며 외로움이 커졌고 식사량도 줄었습니다. 집에 혼자 계시니까 밥 해먹기도 귀찮고 말할 사람도 없으니 점점 무기력해지셨대요. 그래서 주 12회 친구, 동호회,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권했더니 다시 활기를 되찾으셨습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수록 먼저 연락을 시도해야 합니다.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손 내미세요. 여러분은 누구와 가장 자주 소통하고 계신가요? 이제 이렇게 건강 수명을 갉아먹는 요소들을 알았으니 다음 장에서는 건강 수명을 실제로 끌어올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포는 공복 시간 동안 스스로 정리하고 회복합니다. 이걸 자가포식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몸이 낡은 세포를 청소하고 새로운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너무 긴 단식은 오히려 피로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녁을 2시간 앞당기고 1214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예를 들어 오후 6시에 저녁을 드셨다면 다음날 아침 8시까지는 물만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세포가 회복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시간이 가장 식사 조절이 어렵나요? 근육은 노년 건강을 지키는 마지막 방패입니다. 근육이 있어야 넘어져도 크게 다치지 않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기초 대사량도 높아집니다. 무릎이나 허리에 통증이 있는 분은 강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무리하게 운동하면 관절만 상하거든요. 주 2회 덤벨, 밴드, 의자, 스쿼트를 추천합니다. 덤벨은 12kg 정도로 가볍게 시작하고 밴드는 앉아서 팔다리 당기기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의자 스쿼트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다리 근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어느 부위라도 살짝 움직여 보실 수 있을까요? 수면은 뇌와 몸을 동시에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는 기억을 정리하고 몸은 손상된 세포를 복구합니다. 그런데 잠이 안 올 때 스마트폰을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더 잠이 안 오거든요. 취침 전 조명을 낮추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책을 읽거나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잠들기 전 어떤 습관을 갖고 계신가요? 감정 배출은 몸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감정을 안으로 쌓아두면 근육도 긴장하고 혈압도 올라가고 소화도 안 됩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마음과 몸이 더 지칩니다. 그래서 일기 쓰기, 명상, 산책을 생활화하시길 권합니다. 일기는 하루 3줄만 써도 충분합니다.
오늘 느낀 감정을 글로 풀어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명상은 5분만 눈 감고 호흡에 집중하는 것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산책은 집 앞 한 바퀴만 돌아도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무엇인가요? 사람 사이의 관계는 건강을 지키는 보약입니다. 혼자 있으면 생각도 부정적으로 변하고 활동량도 줄어들고 결국 몸도 마음도 약해집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수록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의미 있는 만남을 만들어 보세요. 친구와 차 한 잔 마시는 것도 좋고, 동호회에 나가는 것도 좋고,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는 겁니다. 이번 주 누구에게 먼저 연락해 보실 계획이신가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실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핵심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스스로 걷고 움직이고 기억할 수 있는 건강 수명을 85세까지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100세 장수를 꿈꾸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마지막 10년, 20년이 힘든 시간으로 채워집니다. 침대에 누워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가족에게 의존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결국 본인도 가족도 지쳐가는 모습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관리하면 80대에도 친구들과 만나서 웃고 장도 보고 계단도 오를 수 있는 삶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잘못된 상식은 오래 사는 것이 장수라는 생각이고 올바른 방향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진짜 장수라는 점입니다. 숫자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건강 수명에 집중하세요. 90세까지 살아도 30년을 누워 지내는 것보다 85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게 훨씬 가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행동을 꼽으라면 저는 저녁 시간을 앞당기는 것부터 권하고 싶습니다. 이것만 해도 세포가 회복할 시간을 되찾습니다. 내일부터 저녁을 평소보다 1시간만 앞당겨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몸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체크해 보세요.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85세 건강 수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생활 리듬 조절법을 더 깊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부터 잠들기 전까지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노년 건강을 좌우합니다. 그 구체적인 시간표와 실천법을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한 가지를 실천해 보실 계획이신가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